집중 인터뷰. 황동인의 시선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학교 병원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전남대학병원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 채용에 직접적으로 사무국장이 관여를 했음에도 병원 측의 조치가 경고에 그쳤다는 사실들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박용진 의원과.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또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채용에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 병원 지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특히 국립병원 전남대 이러해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병원의 행정 책임자인 사무국장이 자신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조카까지 입사를 시키면서 관리자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한 업무 방해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관리자들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자녀 취업에 개입한 경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아들 면접에서 최고점을 준 업무과장의 아들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입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원무과장의 아들이 입사할 때 면접위원으로 이 사무국장이 들어가서 본인 아들이 받았던 점수와 똑같은 점수를 갚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품앗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서로 자녀 채용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품앗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사무국장은 자녀 채용에도 그렇지만 또 본인의 조카도 이 전남대학교 병원에 지금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취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작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네. 조카 면접에서 100점을 준 겁니다. 네. 본인의 조카를 취직시키기 위해서 삼촌이 100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사에서 드러났으면 문제를 제기 당연히 하셨을 텐데 노조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작년 5월에 저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공정한 그 인사승진 원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제보들이 나오면서 병원 내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왔던 이런 채용 비리 의혹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네. 그 결과가 4월 말에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병원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 자료 요청도 하고 있는데 전혀 알려주지를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정감사에서 네.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와 질타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실이 그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가 되면서 확인이 네. 돼가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병원 집행부 측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집행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뭘 그렇게 들쑤시냐라고 하는 반응들을 보여왔었죠. 그런 방식으로 채용됐던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데 상황이 진행형이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특히 병원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자료 요청을 해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9월 6일에 검찰 고발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달라,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로 끝난 것은 이것이야말로 선박망처벌에 그친 거다.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하지를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수사는 9월에 이 고발을 하셨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 6일 검찰 고발을 하고 난 뒤에 고발인 조사만 하더니 손 놓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병원 피고관리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무국장이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지난주 금요일에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인멸이다. 이 행정 책임자가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행정 책임자의 자리에 위치에 있다 보니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던 거죠. 그때와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드디스크까지 교체된 이런 상황을 아마 검찰에서 정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병원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월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했고, 그 이후에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국정 이 감사 기간에 문제점이 밝혀졌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무국장이 보직에 있으면서 본인의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뭐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본인도 의사를 표현했고 또 보직이 해임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던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까? 네, 어제자로 보직은 이제 내려놓고 공로 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로 연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청춘을 바쳐서 병원과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에게 사회 적응 기간, 또 노년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제 부여하고, 그러면서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공로 연수 기간에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물론 100% 임금은 아니지만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비리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절대 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직을 내려놓는 정도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치른 집행부, 지금 병원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밝혀서 해직이나 해임, 여러 가지 다른 조치, 파면이나 이런 조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상황인데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 파면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한 명, 두 명, 한두 명의 문제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입시에 대한 부조리, 그리고 또 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전남대 학교 내부의 이 전수조사,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작년 직원 설문조사로 확인된 것은 정말 실제로 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발로 뛰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밝히지 않으면은 확인하기 어려운 거였고, 지금까지도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의 친인척이 입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채용 절차는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그 입사를 하게 됐는지 이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채용 공고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관리자들의 친인척이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지금 그 채용에, 그다음에 이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인데요. 가장 중심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될 병원장,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병원장은 그 국정감사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답변은 사후 보고 받았다, 그때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병원장은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고 그 조치대로 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 감사 자체도 뭐 문제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병원장은 일단 국립대병원이 우리 전남대병원 또 지역 내 최고의 공공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 또 환자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풀 그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또 특혜를 받은 사람은 나가야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채용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빠 찬스, 삼촌 찬스, 남친 아빠 찬스 쓸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다음 책임자는 꼭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